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녀의 빈혈은 도대체 왜 생겼을까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NEJM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 나온 이제 클리니컬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제가 좀 즐겨 봅니다, 이 파트를. 근데 그걸 좀 각색을 해가지고 너무 이제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순화를 하고 좀 변경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 교훈을 많이 주거든요. 자, 일단 한 피메일 30세 정도 되는 여자였습니다. 복통하고요, 구토, 너무 이제 배가 아프고 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복통 구토가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검사 다 했죠. 근데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진찰 해봐도 뭐 뚜렷하게 뭐 특별히 뭐 이상 소견이 없었고, 근데 이제 딱 하나 이상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혈색소 수치였습니다. 헤모글로빈이죠. 이게 이제 뭐 한 9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빈혈이 있다는 뜻이에요. 빈혈.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안 맞죠, 여기서부터. 왜냐면은 복통, 구토하고 이 빈혈하고는 뭐 큰 이게 증상의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빈혈이면 뭐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빈혈이라는 거는 이게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소 운반이 잘 안 되니까 뭐 호흡 곤란이라든지, 운동할 때 호흡 곤란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좀 어지럽다든지, 뭐 이런 게 일어나지, 복통, 구토하고는 조금 이게 빈혈로 인한 증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별로 다른 거 잡히는 게 없고 일단 빈혈이 있으니까. 빈혈이 있으면 제가 뭐 해야 된다고 했죠? 빈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빈혈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요, 빈혈에 대한 원인 검사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원인이 숨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빈혈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검사를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검사를 했겠죠. 뭐 PB 스미어도 했겠고, 이거는 이제 도말해서 보는 거예요. 말초 혈액을 도말해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철 검사, TIBC, 페리틴 이런 거는 이제 다 철 검사예요. 이것도 했을 테고, 또 이제 헤몰라이틱 아네미아에 대한 검사도 했을 테고, 용혈성 빈혈, 그러니까 혈관 안에서 이 적혈구가 막 부서지는 그것 때문에 이제 빈혈이 오는 그런 게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트로비, 그러니까 혹시 변 쪽으로 피가 나오지 않는가 해가지고 그거 검사도 해봐야 되고, 위장관 검사도 해봐야 되고, 장출혈이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또 질출혈, 그러니까 뭐 생리가 너무 좀 많은 건 아닌지, 뭐 이런 질 쪽에 인한 뭐 자궁 쪽에 문제가 있진 않는지, 뭐 그런 검사도 이제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이 빈혈이라 그러면은 이 빈혈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여자분은 소구성 빈혈이었어요. 소구성 빈혈. 그러니까 소구성 빈혈이라는 거는 뭘 뜻하냐면, 철결핍성, 그러니까 이게 세포가 적혈구 원래 요만해야 되는데 되게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구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철결핍성 빈혈을 강하게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 검사를 했겠죠. 근데 철이 좀 애매하게 로우 노말, 그러니까 정상 범위 안에 있긴 있는데 좀 낮은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14에서 뭐 30까지가 정상이라고 하면 한 14 정도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은 뭐 어떤 데선 빈혈이 약간 뭐 철 결핍이 약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 정도 되는 수치예요. 근데 이제 다른 뭐 검사들이 하나도 이상이 없었고, 이거 말고 또 이제 다른 뭐 간 기능 검사라든지 다른 케미스트리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어떻게 했냐면은 철 결핍성 빈혈이라고 일단 보고 철을 일단 투여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을 이제 투여를 하면서 다른 이제 검사 뭐 내시경이랄지 질초 음파 이런 걸 진행을 한 거죠. 근데 뭐 별로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철을 투여해가지고 이 호전이 있었을까요? 호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뭐 초음파에서는 이상이 없었는데 계속 이제 이 질출혈, 계속 생리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리양이 너무 많고 출혈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걸 했습니다. 한 번 해서 정상이라고 해서 뭐 계속 정상이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검사를 봤더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출혈이 있으니까 뭔가 이 빈혈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잡히면. 그래서 이제 봤더니 무슨 약간 자궁 근종 같은 게 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분한테. 그리고 이제 자궁 근종이 있어서 그 질출혈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빈혈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꽂힌 겁니다, 의사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근종 절제술을 했어요.
군종 절제술을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자궁 절제술까지 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빈혈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은 뭐 복통 구토가 약간 뭐 좋아졌다가 또 있다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잘못된 치료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뭐 근종은 절제술하고 자궁 절제술하고 이런 게 이제 근종의 뭐 치료라고 보면 이거가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 빈혈의 원인으로서 질출이 있었고 생리양이 증가했고 그것이 이제 자궁 근종 때문이었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했으면 사실 이 빈혈도 좋아져야 되잖아요. 출혈이 이제 없을 테니까. 근데 이게 호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 원래 처음 온 증상들, 복통, 구토도 별로 이제 호전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증상이 새로 나타나냐면은, 뭔가 머리도 아프고, 머리가 띵하다라고 하고,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뭐, 근육도 좀 아프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좀 자세하게 조사가, 뭔가 이건 이상하다. 뭔가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다시 쭉 긁고, 쭉 긁었는데도 뭐 괜찮았겠죠. 다른 원인을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환자분의 결론은, 이 원인, 빈혈의 원인, 그리고 이런 복통, 구토의 원인은 뭐였냐면, 예, 납이었습니다. 납. 예. 납에 계속 노출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통, 구토와 같은 현상들도 있었던 것이고 빈혈도 이제 발생을 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발견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런 거. 왜냐하면 되게 드물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거 갖다가 처음부터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미국의, 이건 이제 우리나라 케이스가 아니라 미국 혹은 뭐 영국의 케이스니까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케이스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직업이라든지 환경 조사를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 환경은 어떤 환경에 주로 사느냐 했을 때 이 환자분은 뭐 다 괜찮았어요. 뭐 직업이 납이랑 별로 관련 있는 직업도 아니었고 환경도 그냥 뭐 아파트 같은데 이제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런 거 약간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이건 뭐 아니라고 하니까 뭐 아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예, 집에 직업은 뭐 전화해보면 확인이 된 거니까 이 환경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환경 평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 가봤더니 집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페인트가 곳곳에 이제 벗겨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벽에 구멍이 이렇게 뚱뚱뚱뚱 뚫려 있었는데 거기 이제 뭐 금속 성분들 같은 게 막 이렇게 노출이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서 납이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됐었겠구나. 이거 갖다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짐작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납을 이게 다 측정기를 들고 가가지고 실제 이 페인트 벗겨진 데하고 이런 구멍들, 벽에 있는 구멍들에서 납 성분이 검출이 되는지 직접 측정을 해봤더니 실제로 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환자분에서도 납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납 중독에 대한 어떤 그런 치료를 하고 환자분 점점 호전 추세에 있다. 이런 이제 케이스였어요. 이걸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빈혈에 대해서 좀 약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좀 올렸는데 빈혈이라는 거는 사실 원인을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확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빈혈이 있다고 해서 그냥 수혈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젊은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하도 이게 치료는 안 되는데 계속 이 헤모글로빈 수치는 낮으니까 수혈도 몇 번 했어요. 근데 수혈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원인을 밝혀서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빈혈이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어떤 진단명이 있냐면 ACD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네미아 오브 크로닉 디지즈. 그러니까 만성 질병이 있으면 그 만성 질병 때문에 빈혈이 있다. 뭐 이런 진단명이 있는데 이 뭐 젊은 여자가 무슨 만성 질병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하나 끝까지 파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끝까지 원인을 파고 들어가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빈혈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이게 다 환자분의 어떤 병력 청취라고 하죠. 의사들이 하는 병력 청취. 이건 사실 의사한테도 문제가 있고 환자분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의사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병력 청취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응급실에 있는 경우에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험이 많은 뭐 의사는 몇 마디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대충 자기가 그 경험으로 대충 퉁치고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안 물어봅니다. 실제로 이런 병력 청취는 그냥 인턴들이 더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걔네들은 뭐 이렇게 잘 모르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물어보다 보면 환자분이 짜증내겠죠? 짜증내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러고 이제 매뉴얼을 버리고 이제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점점 안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 거 중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환자분이 해결이 안 나고 그럴 때 있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병력 청취.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물론 뭐 결국은 뭐 잘 진단이 됐지만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환자분은 고통을 겪었겠어요. 증상이 있잖아요. 또 이번 복통, 구토 뭐 이런 증상이 있었던 그런 환자분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이런 직업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게 좀 자세하게 이루어졌으면은 좀 더 일찍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걸 과연 진단할 수 있었을까? 약간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예. 물론 뭐 우리나라 되게 의료 수준이 높습니다. 높지만 이렇게 막 직업에 대해서 뭐 자세히 물어보나요? 의사가? 별로 안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의사가 뭐 집의 환경에 대해서 되게 꼬치꼬치 자세하게 캐묻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뭐 알레르기 관련해서 조금 있었을까? 아마 그냥 뭐 빈혈, 뭐 이런 또 다른 질환 이런 거에서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병에 걸리는 많은 원인이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 중에서도요, 어떤 과가 새로 신설이 됐냐면 직업 환경의학과라는 게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새로 뭐 신설이 됐대. 되게 좀 꽤 됐는데요. 되게 인기가 좋은 과예요. 그냥 서로 모셔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시냐면, 주로 이제 산업 현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계세요. 근데 이게 점점 범위가 넓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것도 좀 진행이 돼야 될 거고, 우리가 뭐 섭취하는 식품이랄지 또 첨가물, 양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완벽히 다 검증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와 어떤 인과관계 설정, 그리고 환자분께 어떤 정보를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 마련, 이런 거를 다 여기서 이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꼭 이 직업 환경 의학에 관심이 있는 그런 의사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직업과 환경에 대한 맥락을 잘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환자분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사가 만약에 물어보면 너무 귀찮고 짜증 나지만, 물론 뭐 아픈데 짜증 나시죠.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의외로 그런 데서 클루를 발견해서 좀 진료나 뭐 이런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좀 예상치 않게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